자, 오늘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교재는 192페이지고요. 여기 이제 카드에 관련된 법인카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주머니에 한동안 많이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 회식할 때 제일 멋있는 상사는 카드만 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자, 법인카드는 보편적으로 실무에서는요, 부서 장급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임원급 되는 사람들한테 카드를 갖다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용카드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결제되는 게 내 보통 예금 통장에서 결제되는 게 아니라 회사의 통장에서 결제한다는 게 다르죠. 그러면 당연히 이걸 쓰게 되면 그 내용은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회사의 활동과 관련돼서 쓰라는 내용이겠죠. 근데 실무에서 자기 목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서 많이 그거 하다 보면은요, 금방 영수증만 봐도 어디서 언제 왜 썼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면 가서 뭐라 그래야 돼? 집금 높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거 집 근처에서 쓰셨네요. 거기서 뭐 다른 거래처분 만나셨나 보죠? 대부분 토요일 날도 일하시는군요. 뭐 이래 가면서. 자, 그래서 이게 법인카드 관리를 갖다가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에서는 자금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카드 관리하는 거,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카드를 사용하고서요, 여지껏 앞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우선 우리 직원들 회식했다는 얘기 제가 예를 들어 드렸으니까 직원들 회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걔는 복리 후생비라고 여러 번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0원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대변에 얘를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럼 얘는 아직 돈을 지급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미지급금 쓰는 거는 기정전 충분히 연습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그 거래처를 어디다가 쓰느냐가 이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돈 거래처에다 여기 식당이 뭐죠? 뭐라 그럴까? 좀 멋있는 거 없을까? 울랄라 식당이라고 쳐요. 울랄라 식당에 가서 우리가 결제할 거 아니죠. 우리가 결제해야 되는 건 결국 카드사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결제해 주는 거래처를 쓰느냐? 반드시 카드사를 쓰셔야 돼요. 카드와 관련돼서 결제를 이렇게 했거나 또는 결제를 받았거나 거기에 대한 거래처는 반드시 신용카드사를 써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 매출하고 거래처에서 또는 고객이 카드로 결제해 줬대요. 그럼 우리 돈 아직 못 받았죠. 얘는 근데 외상매출금이라고 써야 돼요.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우리가 결제를 받았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1,000원 이렇게 쓰시고요. 대변에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쓰겠죠. 자, 문제가 뭐라고요? 거래처.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면 거래처는 카드사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갖다가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상품을 매출하고, 이것도 같이 설명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우리가 상품을 사왔어요. 상품을 사오고, 1,000원어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카드로 결제했네요. 자,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으면 상품을 사왔을 때 카드로 결제했으면 미지급금 써야 되겠습니까? 외상매입금 써야 되겠습니까? 외상매입금 쓰세요. 외상매입금 1,000원 이렇게 쓰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제했다면 결제 카드로 했으니까 여기도 거래처는 카드사를 이렇게 기록해 주셔야지 돼요. 되셨나요? 근데 상품을 사갖고 온 게 아니라 상품 이외에 다른 것을 사고 이렇게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때는 미지급금이에요. 그때는 미지급금. 근데 이렇게 상품과 관련된 상품을 사오고서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때는 외상매입금. 오늘 우리 앞에 회계원리에서 배운 원리하고 똑같죠? 근데 이게 지금 굳이 헷갈릴 것 같아서 설명은 안 하겠는데 여기 지금 카드로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얘 미지급금이 맞아요. 근데 왜 외상매입금을 했냐? 이게 한동안 몇 년 전에 논란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품을 팔았을 때 카드로 결제하면 외상매출금, 그다음에 상품을 매입했을 때 카드로 결제했으면 외상매입금, 일단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돼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고요. 카드 상품 이외에 다른 것을 사왔을 때는 미지급금 쓴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거래처예요. 거래처를 여러분이 자꾸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그 192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카드 관리하기하고 되어 있고요. 거기 모양을 보세요. 법인카드 관리대장이라고 되어 있죠. 회사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장이나 임원들한테 이렇게 카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카드를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지급했는지, 또 수령회 갔을 때 사인 받고 등등 다 실제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물론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 보니까 별반 어려운 내용은 없죠. 신용카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서 주고서 등등 사인 받고 등등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 법인카드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다 보니까요, 분실을 잘해. 그럼 분실했을 때 또 정지시켜 놓고 다시 발급받아서 관리하고 등등 해야 되겠죠. 이거는 실무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 별표 하나 해놓고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설명해 드린 내용, 지금 계정 매출했을 때, 매입했을 때 거기 계정 동그라미 쳐놓고 지금 잠깐 복습하세요. 시간은 30초 정도 드릴게요. 그리고 수행 내용 바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자, 실무 고대륜전 수행 내용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교재는 193페이지고요. 여러분 회계 프로그램 열어서 3000번 회사 코드 확인하시고요. FAT 1급.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전표 입력 지금 하고 있었죠.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193페이지 수행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CT카드로 결제했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날짜는 며칠 날짜인가 봤더니 5월 2일로 되어 있네요. 5월 2일 입력하시고요. 자, 매출 거래처하고 식사한 거 계정 우리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복리후생비를 써야 되나? 접대비를 써야 되나? 접대비라고 쓰겠죠? 그래서 접대비 금액 쓰시고요. 금액은 거기 33만원 썼네요. 33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카드로 결제했으니, 아까 제가 미지급금 쓰기로 했었죠. 미지급금 해주시고요. 거래처 어디로 해줘야 돼요? CT카드 해주라 했죠. 밑으로 쭉 내려서 CT카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33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달 동안 지금 회사에서 이런 법인카드를 계속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우리 대변에다가 미지급금 해서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얘가 결제일이 되면 통장에서 자동 이체가 되겠죠. 그러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될 때는 어떻게 기록해 주면 돼요? 여기 대변에 미지급금 있던 거 차변으로 이제 결제할 때마다 이렇게 미지급금 33만원 이렇게 빼주고요. 당연히 얘는 회사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되어 나갔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33만원, 요게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와있는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이고, 여기 거래처는 CT카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봐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렇게 법인카드 사용 안 하는 회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는 지금 우리 자격시험 보려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실무에서 업무 이렇게 처리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실무에서 이렇게 처리해야지 되는 거예요. 매달 거기 법인카드 사용했다면 그 회사에서 정해놓은 날짜에 거기 통장 찍어보면 그 날짜에 이만큼 빠져나가 있겠죠. 그럼 이거 보고 누가 여러분이 어떻게 회계 처리하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실제로는 여기 CT카드라는 거래처를 아직 거래처 조회하는 건 안 배웠지만 CT카드라는 거래처를 조회하잖아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런 신용카드 매출잔표를 받아가지고 대변에다가 미지급금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수십 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합계 금액이 통장에서 자동 결제 이체돼서 나가겠죠. 그죠? 자, 이거 한번 더 생각해 볼래요? 이것도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회계 담당자로서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때그때 사용할 때마다 증명서를 다 받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건을 받았어요. 10건의 합계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보통 그 회사의 그 결제 통장에서 이체돼 나가는 금액하고 여러분이 받은 영수증 금액 10건하고 같을까 다를까? 원칙은 이렇게 같아야 되죠.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놓은 영수증이 항상 적어요. 금액이 더 많이 결제돼서 나가. 그럼 그 영수증은 어디로 갔지? 뭐 누구와 같은 사람들처럼 영수증 빼먹고 제출 안 했거나 그 다음에 누락시킨 사람들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차이나는 금액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요? 은행에서는 결제 내역 있죠. 명세서가 와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영수증하고 그 다음에 결제된 나간 내역 있죠. 그런 얘기예요. 영수증을 받아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건 100만 원인데 통장에서는 지금 120만 원이 결제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1대1로 이렇게 매출시켜서 펜으로 지우다 보면 빠져 있는 거 있죠. 이 법인카드는 아까 누구한테 그 법인카드가 있다는 거 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체크해가지고 영수증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담당하는 업무예요. 그렇게 체크하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는 대부분 이런 경우도 있죠. 깜빡하고 개인 용도인데 법인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그러면 월급에서 까든지 돈을 갖다가 내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안 받고 넘어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직급이 딸리니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직급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회사에 자금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 처리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근데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상냥하게 물어봐야죠. 저기 뭐 이사님이라면 이사님 영수증 이거 보니까 누락되셨던데 요거 주시겠어요? 라고. 자, 그래서 거기 교재에 있는 193페이지에 신용카드 저기 결제되는 상황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럼 날짜는 거기 밑에 며칠날 자동이체가 됐어요? 30일날 됐죠? 차변에다가 미지급금 쓰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이렇게 해서 CT카드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33만원. 그 다음에 얘는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댔죠? 보통예금은 보니까 신한은행 거네요. 신한은행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에 대한 것은 194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 여기다가는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얘는 급수불문하고 여기 공인회계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이 어음에 대한 거 시험 문제가 필수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음에 대한 관리 내용들도 출제가 꼭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는 우선 설명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뭘 설명하느냐고요? 아주 중요한 설명이에요. 왜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것들은 자금관리, 업무수표관리학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중요한 파트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뭐 자세히 또 설명은 생략할게요. 대신 벌어지는 일을 하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고요, 어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받을 어음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또 1,000원만 합시다.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뭐를 팔았느냐, 상품 매출을 1,000원어치 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기록하는 거 배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받으러음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이 받으러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다 그랬었어요. 첫 번째는 추심하는 경우라 그랬죠. 추심을 하게 되면 만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변에 뭐라고 써져요? 받으러음을 사용하게 되겠죠. 받을어음 1,000원 이렇게 사용하는 케이스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얘를 갖다가 배에서 양도하는 경우 있다 그랬죠. 결제 수단으로서 다른 거래처한테 우리가 갖고 있던 어음을,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를 받을어음 똑같이 1,000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요, 매각할 수 있다 그랬었죠. 은행에다가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할인료를 주고서 매각해요. 돈이 급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매각하면서 거기에 대변에다가 받으러음 이렇게 없애야 되겠죠. 왜? 은행에다 파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또 똑같이 1,000원. 자, 마지막 네 번째 거 뭐 있다 그랬어요? 부도나는 경우 있다 그랬었죠. 부도나도 일단은 여러분이 대변에다가 받을 어음 이렇게 써놓고 1,000원 없어진 다음에 차변에 부도음과 수표 이렇게 처리하라 했잖아요.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은 뭘 정리해드렸어요?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차변에 받으러음이 생겼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처리하는 받으러음에 대한 처분 과정, 요 4가지 경우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거래처로부터 이렇게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회계 담당자들은요, 그 어음이 됐던 수표가 됐던 그 어음과 수표 안에 있는 정보를 회사에서 기록해 놔야 돼요. 지금은 컴퓨터지만 예전에 수기로 기록할 때도 장부에다가 별도로 받을 어음 기입장, 지난번에 장부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지급 어음 기입장, 그 다음에 당좌 수표 출납장 이런 데다가 그 수표나 어음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꼼꼼히 다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았으니 어음에 대한 정보가 우리 회계 프로그램 안에 입력이 되어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받으러음 처음 받게 되면 우리는 이 어음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그 일렬 번호, 지급일자, 만기일자 뭐 등등 할 것 없이 다 기록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러음 처음 받았을 때에는 어음에 대한 정보를 다 기록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어음을 사용하게 되면 받으러음을 사용할 때도 다 기록해 줘야 될까? 조회하고 불러와서 그냥 그것만 삥 인터만 쳐주면 될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요, 조회만 해서 그냥 여기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요, 이걸 왜 설명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설명 듣지 않고 그냥 책만 보고 이거 이해하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제가 처음에 그랬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교재에 책만 보고서 이걸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이 뭐가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몸소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어음과 관련돼서 이따가 이제 어음 관리 기입하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처음 그 정보를 다 기록해야 되는 경우는 딱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거는 여러분 벌써 해봤어요. 언제 해봤냐면 거래처별 초기 2월 입력할 때 받으러음이 있어갖고 비곤 안에 있던 거 다 입력했죠. 그때 모든 그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케이스였었어요. 두 번째는 뭘 입력해줘야 되냐면 지금처럼 처음 여기 받을 어음을 수취했을 때, 그럼 처음 거래처로부터 받을 어음을 수취하기 때문에 어음 정보를 일일이 꼼꼼히 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어음을 갖다 지급할 때요. 즉 지급어음일 때. 지급어음은, 자, 이것도 순서 잘 먼저 들어두세요. 우리 회사에서 어음을 직접 만드는 거겠어요? 어음은요, 우리 주 거래 은행으로부터 수령 받아와야 돼요. 특히나 요즘은 다 대부분 전자어음을 쓰기 때문에 전자어음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주 거래 은행으로부터 어음을 갖다가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해서 받아야 돼요. 보통 받으면 제 경험상 저는 옛날에 그 실물 어음을 사용했었지만 전자어음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건을 받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결제 날이 되면은 보통 수십 건, 수백 건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어음을 등록을 해놔야 돼요.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을 일렬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받은 거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음에 대한 정보를 다 입력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결제해줘야 될 거래처가 어음으로 100건이라면 거기 일렬번호는 예를 들어서 50번이 처음 번호예요. 50번부터 다음 번호 넘어가서 49번까지 되겠죠. 그럼 100건이 될 테니까 100자리에서 처음 번호하고 끝번호만 입력해주면 전자번호가 쫙 일렬로 생성이 돼요. 그걸 갖다가 어음책 등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음책 등록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먼저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만 우리가 어음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다 입력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등록해 놨던 거 조회해서 사용만 하면 돼요. 선생님이 헷갈려요. 그럼 이따가 여기 설명해 드릴 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F2만 눌러보면 돼요.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그럼 등록돼 있으면 그거 사용하면 되고, 등록 안 돼 있으면 입력하면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교재에 설명 나와 있는 거 보면 되게 헷갈리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사용되는 과정, 얘를 판단하는 기준은 처음 받았다면 무조건 기록해야 돼요. 받으러 온 지금 거래처한테 처음 받은 거죠. 지급어음은요, 은행으로부터,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처음 받은 거죠. 그럼 등록해야 돼요. 거래처별 초기월, 아무것도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등록해야겠죠. 그죠? 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등록을 하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실물 어음이나 수표를 아마 본 적이 없으셨을지도 몰라요. 거기 195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지금 자기합 수표 나와 있죠. 아마 그건 가끔 보셨을 것이고요. 거기 당좌 수표 보세요. 당좌 수표도 지금 자기합 수표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되어 있죠. 이런 약속어음이나 당좌 수표나 자기합 수표 은행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우리 지금 그 통화 있죠. 지폐나 주화를 만드는 그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조폐공사 알죠? 조폐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위변조 그 시스템 갖춰져 있는 형태로 걔네들도 주문해서 만드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수표도 그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따 요 파트 나가게 되면 지금 파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맨날 얘기하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196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어음 수표 관련돼서 회계 처리, 거기 구분해 보시게 되면 처음 받았을 때 얘를 우린 수표를, 어음을 여기 보관 상태라고 표시해요. 뭐라고 쓴다고요? 보관. 그 다음에 얘는 추심, 배서양도, 매각, 부도, 여기 순서 쭉 나와 있죠. 그거 이제 사용하는 거 연습해 보실 거고요. 또 노파심에 이렇게 매각 처리할 때 거기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규정 할인료만큼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쓴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중요한 계정이니까. 그다음에 지구보험 수표 관련 천천히 보시면서 있다가 한번 정리를 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197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음 관련 내용, 그다음에 어음 수표 분실, 그다음에 일일 자금 명세서, 이 일일 자금 명세서는 이따 직접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98페이지에 어음 관련된 거래가 총 5가지 예제로 나와 있으니까 요 5가지 갖고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 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이론적인 건 설명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직접 입력을 해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화면 다시 띄우시고요. 교재는 198페이지요. 어음 관련 거래, 그래서 전자어음의 수령이라고 첫 번째 나왔네요. 거기 보시게 되면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요, 옛날에는 약속어음이라는 실물어음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분실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직접 거래되는 은행 온라인망으로 거래되는 전자어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자어음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전자어음 오른쪽에 바로 밑에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죠. 이 숫자 의미부터 설명 잠깐 해드리게 되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004, 얘는 은행 코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실무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요. 004는 국민은행이에요. 그 다음에 088 신한은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코드만 봐도 어느 은행이라고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긴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 자릿수는요, 연도예요. 2021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자리 06이라고 되어 있죠. 06은 6월달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자리 또 10, 이건 6월 10일. 그럼 여기 2021년 6월 10일 날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9자리 1, 2, 3, 4, 5, 6, 7, 8, 9, 이게 일렬 번호예요. 그래서 이 일렬 번호는 여러분이 아니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그 일렬 번호 어음 순서니까 다 고유의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에 대한 거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매출거래처 데일리룩의 외상매출금을 동점이란 뜻은 거래처란 뜻이에요. 동점, 그 다음에 반대로 당점 또는 당사, 그건 우리 회사고요. 전자음으로 6월 10일 수령이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외상매출금 대신에 받으러 약속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회계처리부터 먼저 해요. 자, 이렇게 거래를 기록할 때는요, 분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6월 10일이라고 보시면 쓰시고요. 서변에 지금 어음 받았죠. 그럼 받으러 이렇게 써주시고요. 어디에서 받았어요? 받은 거는 데일리룩에서 받았죠. 데일리룩에서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350만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 대신에 받았다 그랬죠. 자, 얘도 거래처 또 조회하시겠어요? 위에 코드번호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1002 이렇게 쓰시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클릭하냐면 요 받으러음을 클릭하세요. 받으러음이 있는 요 뭐죠 이거? 행을 갖다 이렇게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F3을 여러분이 이제 누르시면 돼요. 뭐를 누르라고요? F3 키를 누르면 얘는 저기 블로그 기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F3을 눌렀더니 밑에 뭐라고 떴어요? 받으러음 관리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이 어음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그 어음에 있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저처럼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음 상태 클릭해 보세요.
어음 상태를 클릭하니까 밑에 보관, 회수 두 가지가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처음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갖고 보관한다는 의미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프로그램이 지가 보관이라고 딱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보세요. 엔터를 쳐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어음의 종류를 갖다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어음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어음의 종류 1번은 약속어음, 2번은 성장회사의 약속어음, 세 번째는 당좌, 4번은 가게, 5번은 기타, 6번은 전자. 우리 시험 문제에선 대부분, 실무에서도 대부분은 전자어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음의 종류를 6번 전자어음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6번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음 번호. 어음 번호는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천천히 숫자 나온 대로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004 201 0610 그다음에 1, 2, 3, 4, 5, 6, 7, 8, 9 이것도 일렬 번호 잘못 입력해갖고 잘못 입력했다 그러는데 천천히 잘 정확히 입력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번호가 입력됐으면 그냥 또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수치 구분에 자수,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코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수라는 말은요, 자수라는 말은 거래처에서 직접 발행한 어음을 뜻해요. 직접 발행한 어음을. 그러면 타수는요? 타수는 이 회사도 이 어음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타 거래처로부터 받아갖고 보관 중이던 어음을 우리한테 배서양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타수라고 써요. 타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을 우리한테 배서양도 했을 때 발행, 그래서 얘를 배서양도하게 되면 타수라고 쓰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수로 시험 문제를 대부분 다 낼 거예요. 아시겠죠? 용어 구분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엔터를 쳐보세요. 엔터를 쳐보니까 발행일 2021년 6월 10일 우리 입력한 적 없는데 왜 없어요? 여기 있지. 여기 발행일은요, 어음번호 입력했을 때 여기가 연월일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를 갖다 지가 알아서 딱 이렇게 반영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또 엔터를 치시게 되면 만기일 있죠. 만기일 어음에 며칠로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만 선생님 어음에 만기일이 없어요. 만기일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용어가 뭐 있어요? 지급기일이에요. 지급기일이 여기서 얘기하는 만기일이기 때문에 연도수를 2022년 1월 며칠? 10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됐고요. 커서가 다음 지급은행으로 가 있죠. 거기 지급지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은행. 그럼 F2 눌러서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지점은 어디래요? 지점은 중구. 그래서 중구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띵 치게 되면 더 이상 입력할 거 없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어음에 대한 정보를 몽졸이 다 입력하는 케이스 두 가지 했어요.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한번 해봤고요. 지금 이렇게 어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자료들을 어음 정보를 여기다가 받으러옴 관리해서 다 입력을 해 주신 거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됐고요. 그러면 여기 정유란 해보세요.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가 이렇게 떠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여러분이 입력을 잘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전자어음의 만기 도래. 자, 우선 거래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요. 전기에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 만기가 돼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만기일에 입금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거래가 일어난 날짜를 보니까 만기라고 그랬으니 여기 지급기일 만기일인 6월 20일이죠. 자, 우선 날짜 20일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분기부터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당좌예금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좌예금의 차변에 당좌예금 은행은 어디 은행이었었어요?
국민은행. 금액은 240만원 들어왔을 것이고요. 서변에다가는, 대변에다가는 이제 받으러 은행에다가 줬겠죠? 받으러 어디에서 받았다 그랬어요? 멋쟁이. 금액은 240만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행에다가, 여기 받으러 행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또 F3 눌러야 되겠죠? 문제에서 여기 자금 관리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F3 눌러서 밑에 보니까 받으러 관리. 자, 어무 상태 지금 어떤 거예요? 얘는 만기가 됐죠? 만기라 그랬으니까 4번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어음번호. 지금 이 어음은요, 우리가 갖고 있던 건가요? 처음 받은 건가요? 갖고 있던 거죠. 그럼 처음 받았을 때 벌써 그 자료는 다 입력해 놓았겠죠. 그리고 얘 지금 주는 거잖아요. 대변에 받으러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등록되어 있던 것일 테니까 F1을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럼 멋쟁이 우리 등록해 놨던 거 있죠? 이렇게 F2 눌러서 있으면 그거 사용하시라고요. 그냥 선택만 누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 우리가 입력했던 그 항목들이 주르륵 다 입력이 되죠.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입력할 게 없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얘를 갖다가 이 자료가 어음에 대한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입력되어 있는 걸 사용하는지 그걸 판단하고 어음을 갖다가 사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이번에는 199페이지에 전자어음 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거래 내용 한번 읽어보고요. 신사숙녀의 외상매입금 중 일부 금액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랬죠. 그럼 예를부터 먼저 거래 분기부터 하셔야겠죠. 날짜는 며칠 날짜예요? 6월 30일이네요. 우리가 발행하는 날짜가. 일단 6월 30일 입력하시고요. 자, 외상매입금을 갚는 거네요.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을 갚아요. 누구한테? 신사숙녀한테 외상매입금 갚고 있는 중이고요. 금액은 얼마짜리? 1000만원짜리.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서 줘야 되죠. 그러면 그 계정은 지급어음이라고 쓰셔야겠네요. 지급어음 해주시고요. 지급어음 똑같이 신사숙녀한테 줄 거니까요. 금액 1000만원 이렇게 써놨어요. 분기가 됐죠? 자, 다시 저기 쳐보세요. 자,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려고 그러는데 어음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은행으로부터 먼저 수령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어음이 지금 여러분이 교재에서 보고 계시는 그 전자어음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등록부터 해줘야 되죠.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은 이 어음을 등록부터 해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위에 어음 등록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어음 등록, 은행으로부터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 받은 거 있으면 어음 등록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거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음책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우리가 발행하는 날짜, 지금 받은 날짜는 며칠이겠어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지금 6월 30일 날 우리가 수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발행하는 날짜인 2021년 6월 30일이라고 수령일을 입력해 주시고요. 어음 종류 거기 화살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전자어음이라고 되어 있죠. 전자어음 선택해 주시고요. 자, 금융기관은 어디예요? 국민은행 써주시고요. 금융기관 이렇게 F1 누르면은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받은 어음 번호가요, 지금 딱 하나밖에 안 받았어. 보통은 예를 들어서요, 여기 1번이 있고 10개를 받았다면 여기 끝에 번호 이렇게 10번 이렇게 되고 여기에 매수, 열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럼 전자어음이 10개가 주르륵 생성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몇 개를 받은 거예요? 하나밖에 안 받았어. 그죠? 그럴 때는 시작 번호 필요 없고요. 끝에에다가 마지막 번호예요. 한 장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거기 교재에 있는 어음을 보시고서 똑같이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004 2021 0630 1234 56 789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매수는 한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두 번째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등록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게 되면 한 개의 어음이 새로이 등록되었습니다. 계속 등록하시겠습니까? 등록할 거 없죠? 그러니까 아니요 누르시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받았던 그 어음을 어음책에 등록했죠. 그리고 이제 사용해야 돼요. 왜? 거래처에다 보내줘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불러오기를 갖다 이제는 또 사용할 수 있어요. F3 누르시고 그 밑에 지급어음 관리에 대해서 발행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음번호 우리는 지금 그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F2 눌러보세요. 우리가 지금 방금 등록한 번호가 딱 나오죠. 그러면 선택, 예, 확인해서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중요한 거 또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발행일 6월 30일 맞죠? 그 다음에 만기일, 만기일은 이제 우리가 발행하는데 이건 우리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거죠. 어음의 만기일 며칠로 되어 있어요. 2022년 1월 30일로 되어 있죠. 요거 입력해 주시면 나머지 거는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어음을 등록하고 어음을 발행하고 등등하는 거 다 해봤죠. 얘가 끝이에요. 그래서 요 파트는 출제 빈도, 확률, 출제 확률 100%니까 잘 천천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받으러음이 됐던 지급어음이 됐던 이 어음을 등록하고 밑에 지금 저기 뭐죠? 어음에 대해서 자료를 다 입력을 해봤죠. 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음 관리 대장의 기록과 관리라고 되어 있으면서 6월 30일까지 어음 관리 대장의 내용을 파악해서 결제를 받고자 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수행 거래처별 받으러움 수행 2번은 거래처별 지급어음, 세 번째는 어음 집계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화면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타이틀 자체가 자금관리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설명할 때 여기 자금관리라는 파트에서 어저께 뭐 봤었습니까? 예적금 현황 잠깐 봤었죠. 근데 뒤에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뭐 나와 있는 거 받으러움하고 지급어음하고 어음집계표 여기서 물어보는 세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받으러움부터 받으러움을 갖다가 클릭했더니 위에 탭이 만기 일자별로 또는 거래처별로 어음 조회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죠. 근데 수행 내용에서는 뭐가 갖고 구분해 보래요? 잔액 갖고 구분해 보라 그러죠. 그죠? 거래처별로 자 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만기일이 아니라 거래처별로 지금 조회하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조회 구분은요 뭘로 하래요? 일별이 아니라 잔액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잔액으로 바꿉니다. 아니 잔액이 없어. 일별, 월별 뭐 상관없고. 아, 다른 데로 거래처별을 클릭하시고요. 조회 구분 잔액으로 되어 있죠. 날짜는 며칠 날짜까지 조회해 달래요? 6월 30일까지 해달라 그랬죠? 여기 2021년 6월 30일까지 거래처는 전체를 다 엔터 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받으러움의 지금 현황을 보아하니 지금 데일리룩에서 받으러움이 있었던 거 지금 잔액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가 입력했던 거고 아까는 멋쟁이 거는 전년도에서 2월 됐고 240만원 만기되었고 240만원 받았죠. 잔액은 얼마 남았어요? 350만원 남았죠. 거래처는 어디에요? 데일리룩이에요. 이렇게 받으러움을 조회해서 결제를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됐으면 이번에는 지급어음 보세요. 밑에 있는 지급어음 현황 클릭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처별로 보라 그랬었죠. 거래처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잔액이 아니라 내용을 갖다가 중심으로 보고 싶대요. 내용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도수는요 6월달까지니까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거래처가 빠졌죠. 거래처는 그냥 엔터 처음부터 끝까지 조회하시게 되면
신사숙녀에 우리가 지금 발행한 거 1,000만원 아직 잔액이 남아있죠? 결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급어음 어느 거래처에 언제, 그 다음에 발행된 어음의 일렬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지급어음 현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밑에 어음 집계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음 집계표 클릭해 보세요. 어음 집계표 클릭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은 수불장이래요. 수불장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어음을 받은 걸 갖다가 지출했죠? 지금 받았던 어음이 얼만큼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어음을 얼마만큼 사용했다. 상품에 입고 출고하고 똑같아요. 이 어음도 얼마만큼을 받았고 또 얼마만큼을 갖다 사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회하는 표랍니다. 그래서 얘는 수불장 넣고 그냥 엔터 계속 치면 돼요. 다. 그러면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 받았던 어음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어음번호 받은 거 나와있죠? 금액 하나 사용했죠? 지금 어음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밖에 안 받고 바로 사용했으니까 없겠죠? 근데 만약에 10개를 받았는데 2개, 3개 사용했다면 7개 남아있겠죠? 그 번호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것 주르륵 나타나 있고요. 밑에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수령한 거 1매, 발행한 거 1매, 결제 없고 담보 폐기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수량에 대한 어음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그런 내역들이 여기 집계가 돼요. 근데 여지껏 자격시험에서 나온 거 보면은요, 받으럼, 지급어음, 어음,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나오건 안 나오건 여러분 실무에서 사용할 것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알고는 있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끝났고요. 5번 일일 자금 명세 별표 안에 놓으시고요. 얘는 여러분 자격시험에서 조회 문제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일일 자금 명세는 실무에서 자금부에서 담당자가 매일 봐요. 얘는 수시로 보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 자금 담당 책임자도 여기를 수시로 보게 된단 말이죠. 여기 어저께서부터 배웠던 예적금 현황이라든지 받으럼, 지급어음, 어음집계표, 이거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주로 뭘 본다? 일일 자금 명세, 격리일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자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이걸 왜 자주 보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 날짜는 여기 6월 30일 현재로 봐달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6월 30일하고 엔터 치세요. 그냥 오 화려하게 뭔가 화면 가득히 나타냈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일일 자금 명세는 자금부에서 자금과 관련된 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정보가 한눈에 한꺼번에 다 표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현금이 지금 전일 현금 얼마 있다고 나와 있죠. 증감을 해서 당일 현금 잔액 얼마라고 나와 있죠. 여기 자금일보에서 우선 현금의 현지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현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여기서 바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뿐만이 아니라 자금부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예금 통장들 다 관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당좌 예금의 잔액이 현재 얼마가 남아있다는 거, 한도 잔액하고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회사에서 실무에서는요, 우리 회사의 통장에 대한 계좌번호 이거 수시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장 꺼내서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 다 암기하고 있어요. 회계 담당자들은. 그래서 이 계좌번호 볼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회사에서는 실제로 시중에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있는 대로 다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많이 통합이 돼서 몇 개 안 나와요. 옛날에는 10개가 넘었어요. 그 통장이 다 갖고 있어요. 그 은행 출납 담당이 있잖아요. 하루에 그 은행 다 돌아야 돼요. 10몇 개를. 요즘은 IMF 다음에 금융권들이 통폐합되어 가지고서는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받으럼, 우리가 조금 전에 받으럼에 관련된 거, 지급 어음에 대한 거, 그 잔액도 좀 쭉 다 나와 있죠.
그날 만기가 되는 것 날짜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에 대한 어음 번호, 일렬 번호도 나와 있고요. 보통 이 일렬 번호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조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통 이게 실제로 그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 맞는지 전화해서 확인해요. 지금이야 이렇게 컴퓨터로 바로바로 하지만 옛날에는 부표라 그래서 그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잖아요. 그 한쪽 알이 조각이 있어요. 그 일렬 번호가 적혀 있어요. 뜯어서 주는 거야. 대조할 수 있게끔. 여하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대출을 한 내용들이 있다면 차입금들이죠. 차입금한 거라든지 또 대출 반대로 돈을 대여 해준 거라든지 자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바로 여기 일일 자금 명세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실무에서는 자주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쭉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행 결과, 지금부터는 여기 수행 결과에 대한 것까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교재는 204페이지에 설명 나와 있는 것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천천히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그랬어요. 자, 얘는 잠깐 지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요, 지금 방금 전까지 여러분이 입력했던 자료는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걸 배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제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증빙서류 얘기해 드렸었죠. 이제 그 서류는 여기 메인 매출전표에서 입력하는 거고, 이 메인 매출전표에서 입력하는 항목이 여러분이 FAT 1급을 배우는 주된 목적이기도 해요. 실무로 회사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서류 입력하는 것, 이거를 할 줄 알아야지 원서라도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실무에서나 자격시험에서나 다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까지만 하고 진도는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하셨던 204페이지까지 실무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고 여기가 다 끝나게 되면 자, 교재 372페이지 펴보세요. 372페이지 372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 실기 여기 수업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초정보관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페이지 수 기초정보관리 372페이지 볼까요? 거래자료 입력, 판매관비 입력, 여지껏 연습했던 것들을 충분히 실기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문항들이 나와 있더랍니다. 페이지 수는 381페이지까지예요. 381페이지까지 한 문제도 빼놓지 말고 다 끝내세요. 아시겠죠? 오늘의 미션이랍니다. 근데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뭐 그럼 어쩔 수 없고요. 다 끝까지 답안지 보면서 입력하고 등등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